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쌤입니다. 오늘 시그널에서 만납시다에는 회사에서 전체 1등 하시는 또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문성미 님이신데, 또 문성미 님 자신의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 중인 문성미입니다. 그냥 근무하신 게 아니라 네. 회사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우선은. 거기서 전체 1등, 네네. 가장 많은 계약과 그죠? 가장 고액 계약들 네. 이런 거 하시니까 계약 그 건수 1등을 했고요. 건수 1등. 예. 좀 더 많은 고객을 만나서 많은 계약을 한 사람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상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개인 간호조무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청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고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돈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게 살았구나 라고 느끼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상까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기간에 1등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신 지 네. 1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7개월 만에 1등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다들 이제 입사하고 나서 제가 그 당일날 그냥 퇴사하겠다고 할 줄 알았대요. 네. 외모적으로나 뭐 여자고, 저는 이제 장롱면허여서 운전도 못했었고, 네. 제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 사람은 좀 하다가 그만두겠다라는 인식으로 저를 바라봤더라고요. 이제. 근데 사실 저한테 수업 들으신 제자분인데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렇죠.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거나 뭐 시련이 왔을 때 스승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힘들 때마다 다시 책 표시해놨던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전체 회사 1등 하니까 네. 좀 뭐가 바뀌던가요? 전체 1등을 했을 때 이번에는 계약 건수 1등이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회사 전체 매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기던 차에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조금 팀장급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더 큰 물로 이제 네, 가신 거구나. 거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런 게 부담은 되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이제 계약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올 수는 없는데 좀 힘든 순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 뜻과는 정말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시지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제 업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꾸준히 더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제 수업 그때 막 준비하신 거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네. 시험도 요새 꽤 어렵다고 하는데 네. 시험도 잘 보신 거잖아요. 네, 그쵸. 공부 팁? 뭐 어떤 식으로 마음 다잡고 그때 하신 건지, 또 얼마나 빠르게 또 합격하신 건지. 사실 빠르지는 않았고요. 이 직장인 수험생이어서 2년을 걸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고, 울면서 사실은 공부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마음은 급한데 이제 빨리빨리 못 쫓아가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생각했던 게, 이 시험을 지배하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겠냐, 이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 오히려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히 내가 안 붙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건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는. 부동산 업계가 요새 뭐 힘들다고들 하는데 힘든 와중에서도 남다른 그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한 분 한 분 고객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그분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전화 받기 좀 바쁘거든요. 사실 뭐 소개시켜주겠다, 뭐 매물 좀 내놓겠다, 뭐 이런 전화를 항상 이제 먼저 찾아주시니까 업력은 짧지만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어서 저는 사실 불황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 고객들이 더 진짜 믿으니까. 원래도 항상 이렇게
진정성, 진심으로 직장 생활을 해 오신 거겠죠? 직장 생활, 병원 예전에. 생활을 했을 때를 되돌아보면은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지만 뭔가 되게 마음이 항상 여렸고 힘들면 도망치고 포기했었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30대 들어서 이제 네. 스승님 수업을 처음 이제 뭐 쌤멘탈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변화했고 심리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신경을 쓰면 뭐 속이 쓰리다던가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좋아지고 뭐 멘탈도 되게 강해진 편이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특별하게 다른 뭐 이렇게 부동산 업에서 세일즈 관련을 어떤 거는 또 확실하게 뭔가 통하더라. 세일즈 뭐 나름의 비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부동산은 일단은 영업이 반이고 전문 지식이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영업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고 뭐 그렇다고 한들 위험한 집에 계약을 진행을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디테일을 잘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쁜 집을 소개를 시켜드리더라도 그 집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제 선에서 이제 고객님한테 사실대로 다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선택을 맡기는데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진정성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함까지 갖추고 진정성 갖춰서 고객 입장에서 해줬다. 네, 이렇게 말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이렇게 일하시다가 네. 갑자기 부동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여기서 뭔가 뭘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제가 모르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건지 뭐 어떤 계기가 뭐 김유라 작가님 책을 읽고 너무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데 아기 셋 둔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런 자산을 이루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 이게 너무 강하게 와서 그때부터 뭔가를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알지를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으니 그거를 내가 좀 더 잘 알아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신혼집을 보러 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신혼이다 보니까 저예산으로 이제 좋은 집, 새 집, 뭐 이런 거를 꿈꾸면서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매물 딱 3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장판이 이제 노란 장판이 이만큼 올라온 옛날 구옥 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장님께서 두 사람의 예산으로는 이 동네에선 이런 집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을 팔겠다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저분보단 내가 더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셨네요. 네. 느꼈고 남들의 부족한 점과 충격받은 부분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셨는데 힘들었던 어떤 순간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면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고객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월급 받는 월급쟁이였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월급은 없어지고 제가 이제 뛰는 만큼 돈이 생기는 구조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데 마음이 급한 티를 내면 안 되고 그렇지. 그런 거를 숨기면서 하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제 숙제였던 거죠. 네. 저보다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미팅을 잘 하신다는 분을 찾아가서 밥 한 끼 하실래요? 뭐 차 한 잔 하실래요? 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분이 나이가 어리시건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건 그런 뭐 성별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네. 저를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네. 요청하고 네. 또 그걸 또 활용해서 바로 쓰시고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하진 않으셨고 자신이 또 이렇게 자신에게 맞춰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분한테 맞는 게 저한테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를 참고해서
저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한 번은 똑같이도 해보고 근데 똑같이 했더니 고객 반응이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틀린 방법이구나 해서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말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제 이미지에 맞게 조금 더 바꿔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계속 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문성민님이 남들한테 선배들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고 뭐 내용 잘 모르겠거나 뭐 이런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설명을 더 많이 해주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 1등도 하고 처음에 그 1등하고 소득을 이렇게 쥐었을 때 네. 그때 감회? 뭐 제가 이제 간호조무사 대비 한 소득이 4배 정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떠나서 그냥 내 일에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발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챙겨야 되는 디테일이 뭐가 있지? 라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중개사로서 나를 더 알리고 조금 더 고객을 만날 때 어떤 컨셉으로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조금 원만한 진행이 될까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완성형인 저의 모델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직도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계약을 하셔서 1등도 하셨는데 또 그 중에 그래도 유독 기억에 남는 계약 같은 게 있나요? 대형견 키우시는 남자분이셨는데 심지어 차도 되게 큰 차여서 웬만한 필로티에 잘 안 들어가는 차종이셨고 약간 까다로운 조건이셨어요. 대형견을 사실 남의 집에서 키우기가 조금 임대인을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렇겠네요. 다행히도 임대인분도 강아지를 키우신다고 그러고 뭐 강아지가 이제 계단 내려오는 게 싫다고 하셔서 1층만 고집하셨는데 뭐 딱 마침 그 집도 1층이었고 해서 좋게 서로 원만하게 원하는 집을 만났던 손님도 계셨고요. 사업이 어려우셔서 이제 배달 일을 하러 서울로 상경하신 손님이셨어요. 근데 그 손님의 집을 구해주면서 정말 잘 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엄청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집을 엄청 열심히 찾고 그분이랑 이제 같이 집을 보면서 반지하긴 반지하였는데 되게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여기서 사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 집이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아직 이번에는 이제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다 더 큰 집으로 이제 이사 가신다고. 그때 감동을 하셨나 보네. 그 마음 신경 써주신 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분을 만나는데 이제는 세 분이 돼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고 이제 또 그분이 또 자녀들 구해주시면은 또 연락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게 보람이죠. 네. 회사에서 1등을 한 거 이렇게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남다른 노력을 하셨을 거고 더 많은 사람 만났겠고 그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타개하신 거고 어떻게 노력을 더 하신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목표를 정하고 나서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1등을 하려면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 하루에 몇 명을 만나면 내가 한 2, 3일 안에는 몇 건의 계약이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런 광고를 어느 지역에 해야지 고객이 잘 유입이 될지 그리고 다른 타 부동산은 잘 안 하는 지역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부동산이 많이 해도 유입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역으로 이제 돌이켜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개월 정도를 아침 8시부터 밤 11시, 뭐 12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그 부동산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이제 몸에 있고 네. 예, 더 자연스러워지고 네. 예,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했을 때 남편의 어떤 반응은 어떠나요? 그것도 슬기롭게 하지 않으면 뭐 네. 싸움이 난다든가 네네. 그런 거잖아요. 정말 가장 좋은 지원군이어서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도 안 했고 아, 네, 한 번도 뭐 하지 말라고도 안 했고 항상 이제 한다고 하면은 믿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참 고마운 사람이고 저도 신랑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말없이 믿어줘야 되는데 항상 네. 잔소리 네. 미안해. 그러시는 좋은 분을 만나서 뭐 네. 일하시는데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내신 것도 그 어떤 예전에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남들한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극을 받아서 네. 뛰어들으셨고 진심으로 잘 하시니까 또 이런 좋은 성과 냈는데 지금 예전에 자신의 그 젊었을 때 상황, 20대 때 상황 좀 갇혀져 있는 네. 사고 뭐 이런 네네. 사람도 뭐 아직도 많을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20대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우울했고 말도 못하고 상처도 되게 잘 받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거절을 한다고 한들 뭐 전혀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이제 진짜 주변에서 뭐 수도꼭지다, 뭐 눈물이 많다, 뭐 막 열이다, 막 이런 이미지였던 저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고 이런 순간이 딱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딱 생각만 딱 바꾸면 그 포인트만 잡으신다면 지금의 상황보다 앞으로의 상황은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정말 목표가 분명하면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고 뭐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돈을 버는 건데 구조상 더 남들 도우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무대에 본인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일단 거기서 많은 것들이 갈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고 또 가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거고 또 행하고 행하다 보면 또 깨닫게 되는 법인데 하여튼 이렇게 문성민님의 사례에서 또 많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또 감사합니다. 1등 더 많이 하시고 네. 예, 더 네. 저한테도 좋은 소식 계속 네. 전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